이 대학에서 기술과 그리고 이 교양과 그리고 인재를 지역에 공급을 하고 그래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대학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사실 이 문제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게 단 한 번에 해답을 내놓을 수는 없는 거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박 교수님부터. 저는 그 대학교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네.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많이 바뀌어야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무리 강조하면 뭐하냐. 콩나물 강의실인데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학교에서 20명이 안 되는 강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서는 10명 안 되면 폐강하고 그래서 이게 교수 대 학생,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을 점점 줄이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속에서 교양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그대로 있는데 50명, 60명 놓고 토론이 전혀 불가능한 강의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역량을 진단하는 쪽으로 가려면은 우선적으로는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 네. 교육의 질이 거기서 높아지는 거지 뭐 과정, 과목을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만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뼈대가 너무 안 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거기서 이제 문제는 돈이 들어서 그래요. 네. 돈이 들긴 드는데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뭘 얻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후에 대학의 재정이 동결됐습니다. 네. 사립대학교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등록금이 동결되었고 정부에서 국립대학인 경우에 네. 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예산도 동결되어서 10년 동안 물가도 상승했고 경제도 성장했고 네. 그리고 임금도 올랐는데 대학의 재정은 딱 정해져 있고 또 자금을 많이 내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대학은 엄청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의 지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기가 기회라고 하죠. 지금 이제 어차피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의 입학 정원이 줄어들어야 되고 대학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대학이 자기 혁신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또 이상하게도 국립대학의 이 포션이 작기 때문에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대학이 대학답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공론화장이 필요하고요. 또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고 대학은 자기 혁신을 해야 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사립대학인 경우에 입학생들을 모집을 못하게 된다면 시장 논리에 의해서 또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늦은 때가 가장 이런 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대학 혁신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번 지방 정부와 네. 대학들이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또 대구의 위상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또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한번 같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네. 전 대표님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교수님들은 이제 학생을 여하이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그럼 교수님들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가 그 시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간단히 말해서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연구 그리고 봉사 활동에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갖고 있는 이제 문사철이면 문사철의 이런 지식, 지성, 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지역사회에 투영시키고 또 기술도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빅데이터 기업에다가 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학생들도 와야 되지만
교수들도 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지 이 지역 대학 교수님들을 그러니까 이 지성과 기술을 더욱더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 또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지역에서 가장 배부른 곳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나마 어떤 이제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혁신 또 대학 혁신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 인식의 변화들이 말로는 많이 이 혁신을 이야기하고 특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향이나 이런 그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 또는 특성화 또 대학 본부가 주도하는 어떤 생존을 위한 그 학생 충원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의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이런 노력, 뭐 사업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 개개인의 어떤 자율성이 좀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이 교수님들을 너무 대학의 울타리 안에 묶어두고 네. 대학의 발전, 대학의 생존에만 좀 급급한 그런 어떤 활용이나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그 역량과 뛰어난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 사회로 나와서 또 저희 같은 기업을 위해서 활동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즉 교수님들의 자율성을 좀 확보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 스스로가 지역에 있는 대학은 지역의 발전과 공존 공생한다라는 생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대학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대학을 운영하는 뭐 대학의 어떤 본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보다는 혼자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실 그 지성인으로서의 어떤 모범은 교수님들이 보여줄 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워서 사실 사회 참여라든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어떤 지성인으로서의 역할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 또 사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교양에 대한 풍부한 교양을 쌓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저는 교수님들로부터 제자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 사실은 출발점은 교수님과 제자들의 괴리 현상 그것이 대학과 지역의 괴리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니까 대학의 재정에 대한 압박, 대학의 어떤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또 지역에서는 대학에 대해서 뭐 같이 협력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보다는 저쪽은 우리하고 좀 다른 쪽이다 이런 어떤 서로 괴리감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 대표님께서 대학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인 제가 정말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 외국의 유럽인 경우에 국립대학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대학의 졸업장을 받을 사람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거기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네. 국민의 세금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을 하면 이 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가장 저급하게 이야기하면 세금을 많이 낼 거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서 이 사람들이 등록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거다.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 대학 교육을 잘 받은 엘리트들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큰 투자다라고 생각해서 대학의 공공성 그리고 공교육의 확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학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한 가지 그 논리로 다 설명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역할, 학문을 보호하고 유지 발전하고 그리고 인류 공영에 기여해야 될 것이고 또 세금을 이게 지불한 국민들에게 기여해야 될 것이고 지역에 기반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 첫걸음을 대학 교수들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돌아가서 학교 교수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과과정 개편에 대해서 우리 물리학과에서는 한 2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논의를 하거든요. 네.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고요. 서서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육이에요.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어쨌든 대학은 자기 혁신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고영 교수님.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이 좀 잘못된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학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의 규모에 대한 고려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이걸 구분해서 하고 또 4년제 안에서도 입학 정원이 4,000명이 넘는 대학하고 2,000명이 안 되는 대학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다가 그 정책을 좀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이지만 다른 어느 데보다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체 폐교를 한 대학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구 미래대학이 그렇게 됐지만 대구 외대, 경북 외대, 뭐 또 어딥니까 그 건동대, 뭐 아시아대 이런 대학들이 전부 다 폐교됐단 말이에요. 비리로 다 폐교된 데도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체 폐교한 데도 있는데 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런 거를 보면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또 부정 비리가 있는 데 대학에서는 일벌백계로다가 네.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다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대학의 자체 혁신을 통해서 바뀌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